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 검찰이요. 네. 명태균, 김영선 씨를 고소했죠. 네, 검찰이 기소했죠. 기소를 할 예정이다까지 이제 제가 확인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일단 1차 기소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16차례에 걸쳐서 7,600여만 원 정도를 이제 주고받은 혐의인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영남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한테서 각각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함께 받은 혐의.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모해서 받은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제 명태균 씨가 처남을 시켜서 휴대전화 세대를 숨기라고 했다는 의혹.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혐의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천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영남 지역의 정치인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할 전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태열 전 소장 에 대해서도 기소할 거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명태균 씨가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입장을 이렇게 낸 겁니다. 좀 전에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이제 입장문이고요.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니까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 말고 강혜경 씨라든지 김태열 그리고 또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제 그런 것과는 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해서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다. 그래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결심에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는 이 어떤 입장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요. 검찰 못 믿겠다 이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검찰 못 믿겠고 검찰은 지금 용산으로 가는 다리는 끊어버리고 자신을 잡범으로 몰아서 입 다물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입장인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입장문에서는 용산 관련된 언급은 이제 물론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고 추측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걸로. 그런 맥락을 이제 추정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입장문 자체가 그동안 해왔었던 명태균 씨의 주장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주로 돈은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이 받았고 나는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사람들 오히려 나를 이제 속였다. 이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한 이야기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본인한테 이제 적용된 기소 혐의가 뭐 억울하다든지 혹은 왜 저쪽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 피의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두고 이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제 나왔었던 명태균 씨 변호인의 그래서요. 뭐 발언까지 연장을 해보자면 어제 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했었던 얘기 중에 소위 말하는 명태균의 황금폰 지금 이제 찾지 못한 휴대전화 3개가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야당인 민주당이나 뭐 언론사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지 그거를 검찰에 제공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변호인이 뭐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아마 명태균 씨의 의중이 반영된 걸 텐데 결국 오늘 얘기하는 이 특검 주장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이게 이제 용산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특검을 주장하는 게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혹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동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해왔었던 것처럼 일종의 SOS 신호 혹은 압박을 이제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변호인의 말을 헬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굉장한 어떤 용산의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소 내용이 너무 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맥락이 좀 있는 거여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 쪽에서는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3시 30분쯤에 기자들한테 이제 입장문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소가 지금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바람에 검찰 기소가 아직 이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입장문을 좀 먼저 낸 상황이거든요. 명태균 씨는 지금 꼬리 자르기 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도중에 나왔었던 얘기 중에 그때 이제 주가 조작 공범으로 거론됐었던 인물들 중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우리만 달려 들어가고 김건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 우려를 나눴었는데 비슷한 걱정을 뭐 명태균 씨가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기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검찰의 의도 같은 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공개되질 않아서요. 뭐 사실 이제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이제 만약에 뭐 들어간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성, 확대 범위가 용산을 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꼬리 자르기 논란으로 이어져서 뭐 특검법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검찰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요. 그동안 왜 당신 고소 안 하느냐. 네네네. 계속 압박에 시달렸는데 드디어 했습니다. 명태균 강혜경 씨에 대해서. 네, 오늘 좀 긴급하게 나온 소식들이 많은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 이걸 이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을 이제 일컫는 이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범죄 집단, 사기 집단, 그 동료 집단한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동조 집단을 두고 이제 염태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서용주 정치평론가 여기 고정 출연자이신데. 뭐 뉴스아이킥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 방송 패널인데요. 이례적으로 정치권 인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치 관련된 패널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명이 이제 거론된 게 이제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언론사로 거론이 됐고 뉴스토마토도 언급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오늘 검찰에 고소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홍준표 시장은 예정이군요. 예정. 강조하면서 곧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광역 단체장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주로 이 명태균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고소와 관련된 입장을 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동안 어떤 각종 의혹 때문에 많이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조작에 덕을 봤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그런데 공통된 점을 짚자면 이제 두 사람 모두 기존의 이제 후원자들이 이 사안에 연관이 있다. 그것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돈을 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정 그 후원자가 여론조사에 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후원을 많이 했었던 이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 혹은 뭐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의혹 제기가 된 상태인데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내가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보고된 적도 없다. 난 모른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 그 녹취에 따르면 그 대선 경선 당시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시에 홍준표 시장보다 더 높게 나오라 해라. 뭐 이런 어떤 녹취도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홍준표 시장이 평소 같았으면 노발대발할 텐데 왜 이번엔 미온적이냐 반응이.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드디어 검찰에 고소를 했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선 조작 그 의혹의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건데 양가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과거 측근들과 관련된 보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사안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캠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해서는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다. 예. 그런 어떤 그 거래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물리쳤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조작된 여론조사 같은 걸 받아보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렇게 단호히 물리쳤다는 집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왜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게시물을 하나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 올렸었던 선거 당시에 올렸었던 이제 공보물 일종의 이제 홍보물인데 오세훈풍이 분다 골든 크로스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때 명태균 씨가 했었던 여론조사 미래한국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앞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홍보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 오세훈 시장 말대로라면은 명태균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사전에 차단을 했다면서 왜 오히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 지지율 홍보에 사용을 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의문입니다. 속보 들어와 있는데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김영선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했군요. 조금 전에 이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만료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날짜를 맞춰서 이제 구속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번에 이제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여유가 있었는데 뭐 두 사람을 같이 기소하기 위해서 오늘로 날짜를 맞춘 걸로 보입니다. 자, 명태균 씨는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은 뭐 계속 일파만파입니다. 오늘은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까라는 그렇습니다. 의문이 조은희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좀 들기 시작했는데 조은희 의원도 얼마 전에 이제 보좌 안 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어디까지 하려는 걸까라고 되물었거든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여당의 현직 원내대표가 연루된 의혹으로 이제 보이는 이런 어떤 그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는데 2018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달성 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조성재 씨가 당시에 추경호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 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죠. 이 공천 대가로 20개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를 줬다라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오늘 민주당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공개는 20억이라는 딱 그 말은 없죠. 20개죠. 그 녹취에는. 20개라고 돼 있는데 그 앞뒤에 이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20억 원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명태균 씨가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성재가 주로 자금을 이제 붙여주는데 홍 대표 이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지칭하는 겁니다. 홍 대표 뭐 선거 걱정 없을 건데 선거 치르도록 내가 군량비 다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성재와 홍 대표를 연결을 다 해줬어. 딱 현금 20억 갖다 놓고 조성재가 살려주세요 카드인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20억 원의 현금을 갖고 와서 보여줬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김태열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고요. 명태균 씨가 이거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직접 이어가는 장면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녹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 박사님 뭐라대요? 박사는 그러면 지난번 선거 때 박사님 잘 모르더라고. 지난번 선거 때 주기호가 20kg 먹었기 때문에 20kg 먹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누가 의대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자기 원장에서 또 사람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지도 처먹었는데 그 나무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예 20kg 그러면 40개 달래? 네? 40개 달라가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를 받아? 네? 40개를 달라 하냐고 40개를.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 추경호 20개 아니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그 먹으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이 없다 하겠네. 추경호가 이렇게 줬으니까 지난번에 동네에 가서 딱 당장 찍고 그냥 행동으로 실제로 이렇게 던져줘라. 이렇게 던져주면 걔가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건 안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선명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태열 연구소장이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했던 박재기라는 인물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중에 그 박재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도에서 이제 관련 기관장을 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그때 만나고 나서 이제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건데요. 조성재가 말하기로 지난번에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또 추경호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엄한 데서 먹는다고 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추경호 쪽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번에는 가서 딱 명태균이 직접 단판을 짓고 그냥 현금으로 아니고 수표로 추경호한테 10개 던져줘라 라고 박재기가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까지는 뭐 이 녹취를 통해서 전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20억 원을 제공을 받고 조성재 씨한테 공천을 해줬고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조성재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떨어졌죠, 선거에 나가가지고 현직이었던 그 상대 후보한테 무소속 후보한테 집니다. 뭐 그런 일은 있었는데 2022년에 다시 도전을 할 때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줄을 대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을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추경호한테 돈을 안 주면 누군가가 조성재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떼가지고 수표 10억 원 정도를 줘서 입막음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지금 보고 내용인 추경호 겁니다. 원내대표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엉터리 가짜 뉴스다.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인물이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8년을 전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출마할 때 처음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12억 원 정도였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산이 2020년에 출마할 때는 32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과 장모한테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하고 다 이제 청문회에서까지 소명을 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2022년 3월에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자기들이 이제 꼬리 잡힐 만한 어떤 그 쟁점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 아니냐. 실제로 이제 수치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소명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는 이건 다 어떤 녹취와 주장만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